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인데요. 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내란 혐의 피의자. 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윤 대통령 본인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제 저렇게 일면 톱 제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은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잡혀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다. 따라서 입건을 한다. 피의자로. 피의자를 입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렇습니다. 기소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란의 혐의가 있을 때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으로 추정될 때는 대통령도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상 소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통령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이 됐다. 검찰은 원래는 내란죄는 검찰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 소관인데 단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법리 해석은 뭐냐?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함께 엮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도 수사하게 된다. 그 직권남용 죄를 저지르면서 폭동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죄를 어떻게 규정을 해놨느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 권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국헌을 문란하고 그런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경우라고 내란죄를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쓰는 용어가 윤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리고 그 혐의는 직권남용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내란의 죄를 구성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던 중 6시간 만에 긴급 체포하고 휴대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대폰 압수, 그 다음에 긴급 체포. 검찰 출석할 당시에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원래 쓰던 휴대폰을 교체를 하고 또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대답이 이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직권 남용, 내란 혐의는 관련성이 있고 모두 수사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한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이 됨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법무부의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는 그런 수사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고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검찰의 그 말 태도만으로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18점을 증거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군 형법상 반란, 내란과 반란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검경 수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 등 전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뭐 당연한 얘기인데 수사 속도가 사뭇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제 여기에서도 이날 검찰과 경찰에게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이것을 다 톱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제 한동훈, 한덕수 당대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했고 이재명은 이거에 대해서 2차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그 한덕수, 한동훈 대국민 담화를 내놨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 그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정 시점에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하야를 말하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직무를 배제한다 이런 거고요. 아니면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국민투표로 결정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기 단축 개헌이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 대통령의 자진 사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탄핵을 무산시켜 놓고 한한 공동국정 야당에서는 2차 내란이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뭐 관여를 안 한다. 외교권, 이 외교권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선전포고를 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군 통수권 만약에 만에 하나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사시 누가 군을 통수하느냐 그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 장관 임명 혹은 사표 수리, 차관 임명 사표 수리,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대혼란이죠. 서울신문 한동훈 한덕수 윤석열 조기 퇴진 국정수습, 야당에서는 2차 내란 위원 통치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신문마다 한동훈 한덕수 이런 순서로 쓰는 신문이 있고 또 한덕수 한동훈 이런 순서로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전 서열을 보면요, 물론 대통령이 1, 두 번째가 국회의장, 그 다음이 이제 대법원장,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국무총리입니다. 의전 서열을 보면은요.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는 의전 서열이 7번째입니다. 국무총리가 5번째, 여당 대표는 7번째. 따라서 그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일단 대통령 유고시, 권위, 사고, 일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당연히 국무총리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도를 할 때는 국무총리의 이름이 당연히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 야당에서는 오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발의를 해서 목요일 날 본회의 열어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보고를 하고 토요일 날 뭐 또 표결을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야당 쪽에서는 탄핵 말고는 수습책이 없다 이렇게 맞서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주 1회 주례 회동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응해야 될지 말지 고심이 깊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